지난 영상에서 3인 가구 수급자 분들을 기준으로 보증금 및 통장 잔액에 따른 기초수급 탈락 기준을 설명드렸는데 어떠셨나요? 기초수급 기준은 이렇게 지역과 가구원 그리고 재산 및 소득에 따라 많이 바뀝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을 처음 신청하신 분들과 현재 받고 계신 수급자 분들 모두 통장에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도 되는지 2025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있으면 기초수급에서 무조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지만 생각보다 많은 돈이 있어도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볼겸복지부입니다. 그럼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는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4인 가족이신 기초수급 신청 예정자 분들이나 수급자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기초수급 결정에는 소득과 재산 조건 그리고 가구원 수가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소득이 없거나 적다면 현재 갖고 계신 재산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4인 가구일 경우 통장 잔액을 어떻게 유지를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지난 영상에 이어 2025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마다 말씀드려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갖고 계신 재산은 이런 계산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식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나의 기초수급 탈락이나 수급 여부를 따져보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주는 이 계산식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종류별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과 생활준비금 혹은 부채 그리고 장기금융저축을 공제해줘야 합니다. 여기에 금융재산 소득병 경률을 곱해주고 이 금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 미만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영상에서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만큼 빨간색으로 표시된 금액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그림으로 보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재산 종류별 금액이란 부동산, 금융재산 등이 모두 들어가는 것이며 기본 재산액이란 각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서울은 9,900만원, 경기도는 8천만원, 광역시 세종 창원 등은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입니다. 이 기본 재산액 공제는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제외합니다. 다음으로 생활준비금이란 금융재산 중 일부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현재 기준은 가구당 500만원입니다. 또한 장기금융저축공제는 3년 이상 저축을 했다면 추가로 5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은 6.26%로 이러한 재산들을 월급여로 변경하기 위한 숫자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수도권의 지역에서 4명의 가족과 거주하는 것을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가구님은 배우자 그리고 자녀 2명과 제주도에서 거주하며 다른 일반 재산이나 소득과 장기금융 저축도 빚도 전혀 없고 금융재산 1억 원만 있다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위에서 본 소득 환산식을 금융재산에 맞춰서 다시 보여드리니 이 산식을 기억하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재산을 제주 기본공제액 5,300만원에서 빼줍니다. 여기에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빼주면 4,200만원이 남습니다. 이 금융재산의 6.26%를 적용하면 금융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269만 2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2025년도 4인 가구 중위소득 32% 기준인 195만 1287원을 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생계급여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주거교육급여에 모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같은 통장 잔고가 있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김가구님을 포함한 4명의 가족들과 세종시에서 거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종시에서 거주하며 다른 일반 재산이나 소득과 장기금융저축도 빚도 전혀 없고 금융재산 1억 원만 있다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요? 금융재산을 세종시 기본공제액 7,700만원에서 빼줍니다. 여기에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빼주면 1,800만원이 남습니다.
이 금융재산의 6.26%를 적용하면 금융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112만 6천 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2025년도 4인 가구 중위소득 32% 기준인 195만 1287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세종시에서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생계급여에 해당되어 의료, 주거, 교육급여에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초수급 선정은 소득과 재산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따라 같은 소득과 재산이더라도 선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계산에 따라 얼마 정도의 돈이 통장에 있다면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거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계산에 따르면 세종에 살고 월세보증금, 소득 그리고 다른 재산 등이 없고 4인 가구라면 금융재산이 1억 1317만 718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초수급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전월세 보증금도 포함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바랍니다. 박기준님은 충북 단양에서 배우자 그리고 자녀 2명과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곳에서 거주하며 3년 이상 장기 금융 저축도 있다면 2025년 기준으로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도 될까요?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5%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전월세 보증금에서 5%를 공제한 950만 원에서 수도권 및 광역시 외 지역 기준 기본 재산액 공제액인 5,300만 원을 빼줍니다. 그럼 4,35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생활준비금 500만 원, 장기금융저축 500만 원을 공제하면 총 5,350만 원이 남습니다. 즉 충북 단양에서 4인 가구로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인 곳에서 생활하며 통장 잔액이 8,569만 9,455원을 넘지 않는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구원 수도 기초수급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여러 번 다시 보시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경우 기본 재산액 공제 금액을 바꿔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거주지역과 통장 잔고 및 전세 보증금에 따라 기초수급자 대상이 안 되는 것이 아닌지 2025년 기준을 반영한 영상이니 반복해서 보시고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즉시 답변이나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도움을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볼겸복지부에서는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도움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볼겸복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